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관련 종목 목표 주가가 상향되면서 지수 고점은 2분기 말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대형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과 화재 테러가 발생하며 최소 133명 이상이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크렘린궁과도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 테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정작 자국 안보에 구멍이 뚫렸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F가 SK온과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7년간 장기 공급할 물량은 약 30만 톤 규모로 13조 1,910억 4,726만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오늘 오전 BOJ는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물가 안정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평가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종료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지금이 통화 정책을 바꿀 절호의 기회라면서 정책 수정 기회를 놓치고 현재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다음 경기 회복 국면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위원들은 미국 연준 등 주요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후 BOJ의 정책 유연성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요. PC 가격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홀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요. 특히나 뉴욕 증시 안에서는 전기차 관련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중국에서 감산을 한다는 소식에 3%대 내림세 보였고요. 이와 함께 전기차 쪽 일제히 하락세 보였습니다. 루시드와 리비안도 3%대 내림세 보였고요. 충전 쪽 차지 포인트도 3% 하락 마감한 가운데 리튬 쪽 엘버말도 3% 넘는 내림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전기차 쪽 일제히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지수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3%대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0.5%대 내림세 보이면서 지수는 2,734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주요 업종인 금융, 자동차, 반도체 안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성장주로 자금 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엔터 등 성장주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수세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먼저 매도로 전환했고요.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1,4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1,5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은 강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밀어주고 제약바이오가 끌어주면서 1% 넘는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914선 움직임 가져가는 가운데 코스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 다방면 호재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는 인니 니켈 재련소 지분 취득에 에코프로 BM과 함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비올은 중국 약품관리국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미용기기 관련주 일제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코스피와는 반대되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조업과 일반 전기전자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각각 217억 원, 1,593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 일제히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자 개별 이슈로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HLB 그룹주는 지난주 HLB 생명과학의 유상증자 소식에
하락세 보였는데요. 오늘은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먼저 HLB 살펴보면요. HLB 테라퓨틱스의 3자 지분 확대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HLB와 함께 HLB 테라퓨틱스 모두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신풍제약도 강합니다. SPSS, 일본의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피라맥스 상용화 기대감에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유럽의 바이오그룹과 독점 공급 및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어서는요, 부광약품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역시나 강한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관련주 흐름은 어떤지 HLB 관련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HLB 관련주 오늘은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먼저 HLB 6%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 지난주 금요일에 11%대 내림세 보였는데요. 오늘은 21%대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HLB 제약도 3% 넘는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HLB 테라퓨틱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3,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천당제약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는 신풍제약도 강합니다. 15% 넘는 강세 보이는 가운데 구강약품 장중 18% 넘게 치고 올라갔었죠. 현재는 탄력이 살짝 둔화되면서 14%대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상승하면서 출발했던 우리 증시는 지금 엇갈리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지만 코스닥 시장은 상승 탄력을 더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수, 특히 코스피 지수가 올해 3,0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AI의 성장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살펴봤을 때 제약 바이오주의 강세가 조금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 방송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장 속에서 굿뉴스 어떤 걸로 바라보셨습니까, 대표님? 네, 오늘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괜찮은 뉴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3천당 제약에서 이 유럽 시장을 뚫어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유럽 공급 계약, 프랑스를 제외했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그 특허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의 반론의 소지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랠리를 펼치면서 이제 신고가를 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알테오젠의 어떤 좋은 소식들, 레고캠 바이오의 좋은 소식들, 그리고 HLB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대해서 이제 3천당 제약에서도 어떤 결과물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바이오 제약 요 섹터의 강한 흐름들을 불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일단 작년부터 해서 AI 관련해서 이제 시장을 이끌어 왔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 시장이 안 밀리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2차 전지 역시 바닥권에서 일단 반등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국내를 대표하는 어떤 큰 섹터라고 하면 결국은 IT 섹터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이제 2차 전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 세 가지 섹터의 흐름들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안 이 반도체 섹터 굉장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도 섹터가 반도체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3월 달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계속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결과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 5일까지 암학회가 있는 어떤 일정에 따른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업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뉴스를 선정해 봤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뉴스 굿뉴스로 바라보셨고요.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뉴스 굿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특정 뉴스라기보다는 오늘 시장에서 조정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일단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그다음에 오늘 증권사들의 주요 연말 목표치가 상향되고 있는 대표적인 핵심이 반도체의 이익 상승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과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면서 비중을 줄이고 있는가? 오히려 최근에 들어왔던 3주 물량에 비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라 살펴보면 후저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 팔고 있지만 그동안 며칠간 몇 조 원을 살면서 지수 레벨을 끌어올린 것에 비하면 오늘 팔고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도주와 매수 주체가 살아있는데 크게 걱정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오늘 3천선의 어떤 증권사 전망을 호재로 삼지 않은 것은 그게 별로 맞았던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전망 자체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보다는 주도주가 살아있고 매수 주체가 살아있다라는 것 정도를 가장 핵심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아있는 주제와 그리고 매수 주체가 어느 쪽인지를 바라보면서 이 부분 굿뉴스로 바라보셨고요. 그럼 이어서 배드 뉴스는 어떤 걸 보셨을까요? 네, 다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일단 금리를 올해 빠르면 상반기 말 혹은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낮출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본 쪽도 긴축으로 돌아서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유로존도 금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가 104까지 밀고 올라오고 있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호재로만은 볼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본격적인 악재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 환율의 움직임 자체가 수급이나 시장의 영향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만약에 여기서 원화마저 강세였다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배드 뉴스로 보셨어요? 네, 베이조스, 저커버거, 일단 미국의 그 CEO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들이 주식을 좀 대량으로 팔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가 이제 좀 가파르게 이어지고 네. 있다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기 전에 SEC라고 거기에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신고를 하고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 물량들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작스럽게 물량을 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이제 주가가 미증시 같은 경우 굉장히 가파르게 거의 20주 연속 상승이 이어왔던 만큼 이들의 매도세 그리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은 증시가 어떤 피크에 좀 다다른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PER로 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익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괴리가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만 역사적인 PER이 뭐 31배, 거기에 29.5배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상승한다라면 역사적인 그 PER 밴드대 상단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증시의 부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쉽게도 이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상승분을 좀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요 이슈로 인해서 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미증시 추세가 만약 꺾이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썩 그렇게 달가운 뉴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미국 CEO들 내부자 매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하는 섹터, 하락하는 섹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상승하는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용기기 섹터가 가장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미용기 의료기기 기업이 지난해 줄줄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4%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어서 사료 섹터도 잘 가고 있습니다. 3.6%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곡물에 50%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우리나라 사료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섹터는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 안에서 뭐 삼천장 대학 제약이나 LCB 그룹주 등 개별적인 이슈가 나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섹터는 2.95%의 강세, mRNA 섹터는 2.83%, 그리고 줄기세포 섹터는 2.72%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힘을 내지 못하는 섹터를 살펴보니까요. 밑단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로모픽 반도체가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4%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은 섹터는 CXL 섹터로 2.21%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대표주도 빠지고 있습니다. 4월에 PF 위기설이 다시 제기가 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애플페이가 그 뒤를 잇습니다. 1.87%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페이 섹터 전반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섹터입니다. 1.87%의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이 안에서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상승하는 쪽에서는 뭐 제약바이오가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는 조금 이따 아마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것 같으니까 저는 뭐 제약바이오는 제외하고 몇 가지 이제 특징주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뭐 반도체 대형주인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미 반도체는 오늘 거래도 증가하고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비싸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한미 반도체 핵심 포인트는
지금 이 종목의 단일 실적이 여전히 SK하이닉스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비슷한 게 사실이죠. 적어도 지금의 주가를 설명하려면 한 2년치 실적은 당겨와야 지금의 주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중국 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비싸다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해당 뉴스가 확인되기까지는 혹은 엔비디아가 본격적인 조정 양상으로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이런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 셀과 소재 전반적으로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 뭐 누가 뭐래도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은 삼성 SDI와 오늘 에코프로 BM이죠. 뭐 뉴스도 있었습니다. LNF도 뉴스가 있었죠. 그다음에 삼성 SDI는 기술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는 자리도 최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전고체라고 하는 일단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확실해 보이는 성장 모멘텀을 제시하고 있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테마주는 덩황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의 어떤 맥락을 쥐고 있는 삼성 SDI도 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LNF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소재주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을 텐데 기존에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 매수로 하는 건 말리고 싶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분할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하냐 하면 이들 종목이 상반기에 의미 있는 실적 저점을 찍는 걸 확인하는 순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상반기에 의미 있는 저점을 찍고 좀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회복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섹터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어가는 자리를 지금 한미 반도체가 채우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업황이 터널 기대를 되고 있는 2차 전지 sek터에서도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 흐름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섹터를 뭐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인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보자면 실질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이제 시총을 거의 40조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뭐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들에 대한 신약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셀트리온의 시가총액과 어떤 삼천당 제약의 시가총액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 관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랐는데 이 부분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2조 6천억 정도의 시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바이오에서의 뭐 에로 이런 부분으로 시세가 좀 크게 나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의 키 맞추기를 좀 해간다라고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섹터는 일단 뭐 아마케라는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히 좀 상승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HLB의 시가총액 뭐 이런 부분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많이 올라와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만은 삼천당 제약같이 어떤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데서에 나오는 바이오시밀러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의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내용 한번 짚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삼천당 제약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를 살펴보니까 황반 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자, 이 소식 한번 이사님께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결국은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게 원래 약이 있고 이것을 쫓아갈 수 있는 혹은 약간의 개량된 추가적인 약을 만들어서 런칭시키는 건데요. 뭐 유럽의 9개 국가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은 뭐 굉장한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미국까지 확장될 수 있으면 뭐 겹호재라고 봐야 되는데 의외로 이제 FDA를 뚫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계속 확장하다가 확장에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것도 유럽까지는 뭐 여러 가지를 잘 뚫었 레미케이드나 여러 가지를 잘 뚫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품목 허가를 늘리면서 혹은 제형을 바꾸면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나갈 때 이것이 FDA에 의해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다른 업체들이 한두 단계 뒤쳐져 있던 게 다 따라왔고 네. 또 경쟁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성장이 막힌 게 현재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 한계를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요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3,000당 제약의 뉴스는 분명히 호재지만 단일 품목의 9개 국가로 상승한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더 존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미국의 FTA를 뚫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모두 아일리아 관련돼서 추가적인 성과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런 경쟁 구도는 또 어떻게 갈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네.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3,000당 제약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CDMO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면서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까지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다만 이 흐름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그 한계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추가적인 확장이 없다면 이들의 실적 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네.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3,000당 제약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얼마나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서 사료주에서도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앞서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러시아산 곡물의 50%의 관세 폭탄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섹터 전반이 3%대 강세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한일사료가 19%대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이 13%대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료주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반짝 상승에 그치게 될지 아니면 사실 제재를 지금 가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료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해서 뭐 바로 이렇게 금액을 올릴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료나 비료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농민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관세를 크게 먹인다든지 아니면 수출을 통제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주가는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뭐 한일 사료 지금 대장주로서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다른 그 비료나 이런 사료 관련된 종목들에서의 흐름이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은 지금 딱히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 지금 2등주로서 따라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테마로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긴 관점에서는 뭐 계속 이게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처음 터졌던 것처럼 그렇게 네.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모멘텀으로서는 상승 흐름은 조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한 뭐 요번 주까지 이렇게 뭐 눌림 매매 요 정도로만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번 주 정도까지만 사료주들은 눌림목 매매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 화장품 섹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1.5%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섹터 안에서는 뭐 올리패스가 가장 큰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뒤에 HLB 글로벌이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들보다는 저희가 LG 생활 건강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님, 최근에 뭐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고 LG 생활 건강의 주가 흐름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3월 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도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보지 않았던 분야인데 지금 뭐 리포트도 있고 관련된 뭐 자료들을 쭉 한번 점검해 봤더니 1월 달부터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어도 별로 관심 없었던 부분. 바로 면세 부분의 확대라는 거죠. 네. 중국인들도 일부 늘고 있고 면세 쪽에서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LG생활건강이 어느새 이렇게 올랐어 싶을 정도로 물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올라와 봐야 올라온 게 뭐 월봉 기준으로 보면 별로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고 정확하게 터닝을 시작한 시점이 PBR 한 배가 깨지고 나서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뭐 PBR 한 배를 조금 넘어서는 정도의 수준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쪽에서 그다음에 가장 실적
그 하락의 주범이었던 후 브랜드가 이제는 어느 정도 반전을 좀 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게 의미 있는 상승세를 계속 보일 수 있느냐 정도는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렇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헤맬 때 강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미국으로 수출량이 늘어나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그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뭐 강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시세는 조금 둔화되고 있고, 반대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처럼 중국 이슈로 크게 급락했던 종목군들이 수급이 조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올해는 작년과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작년에 상처를 엄청나게 입었던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보일 것인지 균형을 잡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일방적으로 빠지는 쪽은 빼고 올라가는 쪽만 봐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올해는 뭐 화장품 소재나 이런 쪽만 보시지 말고 이런 대형주들의 낙폭 축소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형주들의 낙폭 축소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화장품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화장품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을 했더니 두 종목을 제외하고 그 뒤에 가장 크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아이패밀리 S씨입니다. 로맨으로 잘 알고 계실 종목이에요. 10%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제가 눈에 띄는 종목은 VT거든요. VT는 리들샷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사실 주가 흐름이 주춤한 모습이란 말이죠. 네. 이 종목들 어떻게 좀 저희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 그 전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바라볼 때 주도를 해가는 어떤 종목군들이 먼저 항상 나오고요. 네.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온기가 그 관련된 종목들로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어떤 주도 섹터의 대장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하셨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네.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이제 앞서 뭐 일부의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단을 보게 되면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이제 실적이 증가하고 그 증가 폭이 굉장히 고소급 이제 30%, 20% 이런 식으로 급증하는 고성장에 놓여 있는 섹터이면은 분명해요. 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그 작년의 실적치에 따른 이런 부담감이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비올이라든지 지금 신고가를 먼저 갱신을 했죠. 그다음에 클래시스 또 요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도를 하는 종목들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됐을 때 후발로 좀 움직였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역시나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 그 의료기기 쪽은 네.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이제 소모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영업이익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제품의 판매, 지금 현재 북미향이 굉장히 크지만 이게 향후 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추가적인 판매가 더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Q가 늘어나는 시점에서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이어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까지 전반으로 진단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원픽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가져오신 원픽 섹터 어떤 걸까요? 네, 뭐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를 준비를 했고요. 뭐 계속 앵무새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암학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물론 암학회 일정이 없는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그 주가의 상승은 항상 그 기대감이 먼저 선행이 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HLB 그룹주들 상승하는 흐름들은 파이널 리뷰라는 일정이 이제 며칠 안으로 다가와 있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4월 5일에 암학회, 뭐 5월 달에 FDA 3상 임상 결과까지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어떤 대박 에로를 하면서 요 섹터 내에 큰 기대감을 심어 넣었다 이렇게 네.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섹터에 다른 기업들 역시 어떤 임상 3상이 임박해 있거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갈 가능성 높지 않겠나. 한마디로 섹터가 무난하게 네.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네.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가 상승 추세에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도 저희가 종목을 선별을 해봐야 하잖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을 얘기하시면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 신고가 우상향 가는 기업들이 계속 잘 갑니다. 뭐 섹터를 불문하고 뭐 반도체 섹터면 반도체, 저 PBR이면 저 PBR,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되면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만큼 증시가 상승하고 있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레고캠 바이오 역시 요번에 이제 오리온에 인수가 되면서 주가가 한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ADC라는 요 관련된 파이프라인, 요거 관련해서 어떤 좋은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4월 미국 암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6개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학회까지 일정이 지금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일정 기간 안에 어떤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대 주주인 오리온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4,500억 정도를 투자를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기업의 재무제표 역시 좀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신약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 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이후에 조정을 거쳤다 지금 요 며칠간 다시 한번 머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상승으로의 방향을 좀 잡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잡혀 있는 종목 내에서의 어떤 우상향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종목, 많이 올랐다 생각되지만 충분히 먹을 구간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뭐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든지 간에 리스크 네. 관리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손절이 꼭 필수적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손절가는 67,5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9만 원, 매수가는 뭐 종가에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74,500원 정도로 눌림이 나올 때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픽 종목으로 레고캠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이 74,500원 이하고요. 목표 주가 9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꼭 지켜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7,500원입니다. 이어서 이사님의 원픽 sek터 알아볼게요. 네, 뭐 PCB입니다. PCB를 말씀드리는 것은 마이크론 실적의 호전 때문인데요. 자, 마이크론의 실적이 왜 호전됐을까요? 마이크론 실적 호전은 HBM 때문이 아닙니다. HBM은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이제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기존의 레거시가 회복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레거시 반도체가 회복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중국이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양이 낮은 쪽의 반도체를 쓸어가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덕전자가 미래 기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핵심 그 반도체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물량들을 만들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실적이 쫓아가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은 DDR5에 쫓아가는 그런 물량들이거든요. 네. 그럼 DDR5 레거시 반도체가 회복되면서 올라오면 그쪽에 들어가는 PCB 쪽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주가는 이미 꽤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 이 실적 발표만큼의 흐름을 채우지 못했던 대표 종목으로서는 PC용, DDR5용 PCB를 만들고 있는 심텍과 대덕전자를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덕전자 현재가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예상된 실적보다 더는 실적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보수적으로 증권사 컨센서스를 적용한 올해 EPS의 PER 20배가 28,000원 정도입니다. 20배 정도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 실적은 당연히 이거보다 더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올해 최저점이 22,000원 정도인데 뭐 이 정도를 이탈한다면 뭐 이 손절 가격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나 어쨌든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22,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해서 올해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컨센서스의 PR 20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의 BPS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17,000원 정도니까 28,000원 정도면 1.5배 정도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서 네.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픽 종목으로 대덕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현재가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가 28,000원, 손절라인 22,000원입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를 많이 다뤄봤었는데 오늘 지금 장에서 좀 보니까요. 섹터별로 봤을 때 보톡스 쪽에서도 강세가 좀 관찰이 되고 있네요. 이 보톡스 주도 이제 최근에 이슈가 나던 종목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보톡스요. 네. 보톡스는 제가 딱히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네. 아무래도 글쎄요. 저는 보톡스는 딱히 그렇게 관심이 안 갑니다. 보톡스에 큰 관심. 예, 탑픽으로 뭔가를 지금 찾기는 일단 추세적인 관점에서의 상승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네. 뭐 그때 조금 주목을 해보자. 지금은 조금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만 네.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 미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의료기기 관련 쪽은 우리가 좀 더 네. 지켜보되 실질적으로 이제 뭐 보톡스라든지 아니면 필러 이쪽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톡스와 필러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이사님도 의견 어떠실까요? 비슷하실까요? 네, 뭐 상대적으로 대웅제약이 뭐 이쪽에만 포커싱되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네. 그 메디톡스는 별로 최근에 좋지 못한 양상이고 오히려 휴젤이 조금 살아났다가 조정받았고요. 대웅제약은 지금 뭐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 저평가됐다는 이슈와 더불어서 과거에 뭐 분쟁 이슈가 조금 지나갔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대적인 매물 부담이 적은 대웅제약이 뭐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도 지금 뭐 보톡스는 시장의 중심축은 아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올해 제약 바이오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뭐 크게 보면 4가지, 뭐 작게 보면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뭐 동아에스티는 제가 생각한 가격을 뭐 넘어선 상태고 한미약품은 지금 여러 가지 분쟁 이슈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분쟁 이슈가 좀 더 지나가는 것이 관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에 애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반영된 이후에 주가는 빠져버린 종근당 같은 경우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내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바이오 종목군들도 좋지만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올해 여러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톡스 주 중에서는 그래도 대웅제약을 좀 바라보시는데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를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관심을 갖는 만큼 아무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에서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니까요. 신도기원이 있습니다. 이슈를 좀 보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 윈도우 공장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신도기형 같은 게 이제 뭐 퀀텀닷 관련 테마로도 네. 좀 엮여 있었고요. 수소 전지 뭐 핵심 장비를 현대에 공급한다 해서 이제 수소 테마로도 한동안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LCD 이제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이제 삼전에 납품하거나 이런 쪽으로의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렇게 좀 엮여 있던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지금 나온 뉴스가 아마 네옴시티 이쪽에 이제 뭐 스마트 글라스, 스마트 뭐 유리 이런 쪽으로 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존에 뭐 없었던 새로운 거를 개발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좀 만들어져 있던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뭐 쌍바닥 찍는 자리에서의 상한가,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 추세의 전환으로 본다라면 갭 상승 이후에 눌림 구간을 우리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역시나 네. 시장의 중심은 아니다. 네. 그냥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도 기업에 대해서 모멘텀적인 측면으로만 좀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코코아 값 역시도 좀 급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113%의 급등세가 좀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뭐 식품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오늘 한국 가구라는 종목이 조금 주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2.85%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장중에는 7%
10%대까지도 올랐던 종목입니다. 코코아 값의 급등에 따라서 볼만한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이사님? 글쎄요. 아마 이쪽은 그냥 이쪽에 정말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당 선물을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한국가구라고 하는 종목의 그 코코아와 관련된 실적이라든지 주가의 모멘텀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뭐 살펴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일단 한국가구의 전체적인 뭐 주가 추이가 최근 뭐 코코아 가격에 연동되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런 원재료 가격 자체는 뭐 날씨라든지 이런 변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쪽을 좋게 본다면 그냥 그 해당 상품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예전에 비트코인을 질문해 주실 때도 동일한 말씀드렸는데 거래소 지분 갖고 있는 종목을 왜 투자합니까? 그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뭐 가상자산들은 비트코인도 아닙니다. 더 작은 어떤 그런 가상자산들이 수급을 타고 또 뉴스를 타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코코아에 관심이 있다면 코코아 선물 쪽에 계좌를 터서 리스크를 안고 이쪽을 매매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그 원재료 가격을 쭉 살펴보니까 구리 가격의 움직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연동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원재료 쪽에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시려면 산업 활동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구리 가격과 연동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것이 좀 더 투자 전략상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재료 쪽을 바라보신다면 코코아보다는 구리 쪽을 조금 더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오늘 마감까지는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증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이라고 하면 뭐 제약, 바이오, PBR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추려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로봇도 뭐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섹터 내에서의 어떤 순환이 좀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한 섹터 내에서의 눌림을 공략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추격 매수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시는 게 장이 좋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정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마감까지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인 흐름상에 있어서는 이번 주에 뭐 주목해볼 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니까 기술적인 흐름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이 화면이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선물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지난 목요일 날 급등한 이후에 굉장히 견조하게 오늘도 조정을 받지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요 상승 갭을 쉽게 메꾸지 않는다면 혹은 메우더라도 잘 메우고 다시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크게 걱정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뭐 사고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수의 등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동일한 종목을 계속 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PBR 관련돼서 또 금융주는 3월 말 4월 초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을 고려해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동일합니다. 외국인들 매수 종목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3월 달 들어서 바뀐 거 딱 하나죠. 삼성전자의 비중이 좀 확대됐다라는 것 제외하고는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사고 있는 종목도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주도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주도주를 끌어올리는 매수 주체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이 필요하고 다만 속도는 좀 전에 뭐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좀 느릴 수 있다 정도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지수의 변동성이 지속이 되는 만큼 외국인들의 수급 패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대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미국 시장을 주력하고 있는 화장품주는 좀 실적이 탄탄한 편입니다. 이 종목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화장품주 전반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실적 증가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료주에서도 강세 흐름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연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